광주 하면은 또 떠오르는 도시 한 곳이 바로 이제 대구신데 예. 달빛 동맹. 예.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달빛 네. 동맹 하면은 광주와 대구다. 뭐 화합의 상징처럼 대표가 되고 있는데 달빛 동맹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동안에 예. 많은 그 시민들하고 문화단체나 행정에서 네, 달빛 동맹을 해왔어요. 오랫동안 음. 교류도 해오고. 네, 근데 선거만 열리면 이 쫙 갈라져 불고 없었던 일로 돼버리고. 그래서 이걸 불가역적 예.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음, 그래서 이거 법으로 정책으로 남는 걸로 해야 되겠다. 네. 제가 홍준표 시장하고 둘이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아, 원래 홍준표 시장하고 저하고는 싸움을 많이 해서 국회 때 국회 때. 뭐 붙으면 서로 싸울 거 아닙니까? 정책이 네, 아유, 틀리고 그럼요. 예. 당이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제가 광주시장이 되면서 야 이제 싸움 그만하고 좀 뭐 합의를 좀 해보자. 네. 그래 첫 번째 한 것이 양측이 서로 필요한 것이 대구 광주 서로 필요한 것이 공항특별법이 필요 있어요. 광주공항특별법, 대구공항특별법. 그렇네요. 서로. 거기도 군공항 옮겨야 되고 우리도 네. 옮겨야 되고. 그래서 특별법을 음, 국회에 도움받아서 해결했습니다. 네. 통과시켰죠. 두 번째로 하고 나서 달빛 철도라고 대구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 철도법을 무려 국회의원 261명의 동의를 받아서 법안 발의해서 올 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그 두 번째 하고 이제 세 번째로 광주와 대구가 합의를 해서 광주 대구 사이쯤 어디에다 첨단 산업단지 하나 만들어 보자. 이걸 추진하고 있고 네. 이제 거의 되면 마지막으로 대구하고 광주하고 정치에서 어떤 대혁신 개혁을 좀 해보자. 야, 이걸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광주, 대구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 광주는 사실 민주당, 예. 또 대구는 뭐 국민의힘, 예. 그 지지층이 확고한 그런 지역이다라는 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네. 꼴통이라 그래요. 보수의 꼴통, 뭐 이쪽은 뭐 민주당 꼴통 했었고. 서로 부를 때 생각할 근데 때. 과거에는요. 예. 대구가 민주화 운동의 2.28 민주화 운동이라고 맞아요. 시발지어예요. 네. 광주는 5.18의 민주화 운동의 시발지역이고. 아, 사실은 민주화 운동의 과거에는 대구가 훨씬 민주화 운동이 셌던 데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정치권이 민주당, 국민의힘, 보수, 진보, 꼴통 네. 이럴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야, 상징성이 있네요. 이게 예. 달빛 동맹이 이게 그냥 달빛 동맹이 아니라 정말 이 민주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도시. 네, 대구와 광주, 광주와 대구의 앞으로의 동맹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뭐 지난번에 김현성 우리 예. 대표 만나서 말씀도 들어봤지만 광주만의 모델, 광주가 또 앞서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에서도 광주의 행보가 지금 돋보이고 있는데 주목받고 예. 있는데 이 강기정 시장님의 또 의지가 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의지라기보다도 김현성 대표가 사고를 친 겁니다.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사고 치면 안 되는데. 아니 좋은 사고는 좋은 쳐야 사고. 됩니다. 좋은 사고는 쳐야 된다. 예. 좋다 그랬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네. 그 배달의 민족이 업데이트? 배달에 예. 44%를 무려 올려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장사해 가지고 다 카드 수수료 내고 배달비 내고 네. 남는 거 없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배달 음식 하나 팔아봤자 배달료 내고 뭐 수수료 내고 네, 남는 게 세금 없어요. 내고 재료세 내면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장사를 안 팔아야지 남는다라는 정말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사하고 배달 앱으로 네. 할수록 이제 남는 게 없다 오히려 네. 손해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정도.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네. 도시도 합니다만 우리 광주에도 뭐 땡겨요 네. 뭐 또 이런 배달 공공 배달 앱 네. 그러니까 2%만 부담하는 음. 이런 공공 배달 앱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소비자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음.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서는 막 쿠폰도 주고 뭐 할인도 해주고 그러니까 골이 가요. 그래서 이거 참 어려운 예, 문제네요. 어려워요. 그래서 8월 광복절을 앞두고 네. 배달의 민족 탈퇴 선언을 하자. 아.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막 네.
선언을 한 거예요. 독립 선언식 막 예. 릴레이로 막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1,500개 기업들이 야. 탈퇴 선언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걸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제가 신정훈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이 신정훈 의원입니다. 네. 지금 나주 국회의원이고 행안위원장인 음. 신정훈 의원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예. 거기가 이 공공 배달앱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그러대요. 음. 오늘 아마 이 시간쯤에는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하고 네. 김남근 국회의원 또 뭐 참 좋은 지방위원회 이런 예. 데서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서 네. 정책을 만들어서 음. 조만간에 공공 배달 앱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네. 예를 들면 광주나 뭐 대구도 할 거고 이런 단체들 아니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걸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어.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율 올리는 거 상한을 두잖아요. 뭐 5% 이상을 올릴 수 없다. 맞아요. 또 어쩐다. 기간도 뭐 4년. 예. 지금은 배달의 민족이 막 44% 올려버렸다니까요. 그래도 아무 정부의 정책이나 할 수가 있는 정책이 없어요. 정책을 그렇네요. 만들어야 됩니다. 법으로.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광주에서 또 앞장서서 시작한 이 독립 선언식 이게 효과를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정책으로까지 나오는 상황이 네, 됐다. 아,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니 이건 소상공인들을 먹고 위해서. 사는 문제입니다. 그럼요. 민주당이 멱사니즘 이야기하고 있고 네. 자영업자 다 죽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러 가지 뭐 금리도 올라서 어렵긴 하지만 저희 광주시도 그렇고 지자체들은요. 네. 맨날 자영업자들 어떻게 금리 보존해 줄 거냐, 아. 대출금 갚아주는데 좀 연장시켜 줄 거냐, 네. 뭐 맨날 이런 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음. 정부에서 배달앱, 공공 배달앱 정책 이런 거 좀 팍팍 세워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금 한창 장도 많이 보시고 좀 이게 우리가 따뜻하고 이제 풍요로운 풍성한 명절 예. 분위기가 좀 나야 되는데 시장에 가면 그런 게 좀 안 느껴진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광주는 좀 어떻습니까? 광주는 자영업 비율이 다른 대도시 비해서 더 높습니다. 아이고. 약 25%에 육박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인 저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시장에 가면 맨날 못 살겠다 그래요. 실제로 힘들어요. 못 살. 네. 예. 특히 이제 전통 시장 같은 데 요즘 누가 안 갑니다. 다 배달시켜요. 음. 요즘 젊은 1인 가구가 높기 때문에 네. 다 배달해 먹고 그러니까 음. 특히 그 전통 시장 이런 데는 더 안 가니까 더 어려워지고. 아이고. 예. 참 이거를 잘 이제 풀어내야 되고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 이제 정치권에서도 네. 어떻게 우리 민생을 살릴 것이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그래서 네. 우리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다 그래서 정말 그건 참 잘한 일이다. 네.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세게 싸울 것이 있잖아요. 김건희 뭐 특검법, 최상병 네. 특검법 뭐 등등 싸울 건 확실히 싸워두고 아. 그러더라도 과감하게 민생 관련된 것은 정말 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합의를 해냈으면 좋겠는데 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 만나서 그 합의를 좀 통 크게 할 줄 알았더니 예. 별로 좀 이렇게 크게 못 하고요. 아쉬운 말들어가.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런 게 좀 아쉽다. 참 그래서 이제 뭐 소비 쿠폰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고 또 뭐 일부 뭐 지자체에서는 뭐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 내는 예.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예. 정치권이 좀 합의해서 딱 내놓으면 국민들이 추석 앞두고 얼마나 좀 마음 좀 놓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거 좀 네. 어떻게 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전통 시장 어떻게 살릴지, 자영업자들 살릴지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광주 이 대형 쇼핑몰 건립 같은 문제 네. 아까도 정책 윤 대통령 이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광주가 네. 제가 정치하면서 슬로건이 이제는 됩니다. 강기정이 왔습니다. 뭐 이런 게 슬로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광주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 복합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광주로 오신 분들이 광주 어디 가지? 어디 놀러 갈까? 음. 그러면 이제 보통 아시아 문화전당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었고
정말 좋은 문화 인프라였습니다. 아시아 네. 문화전당. 그다음에 5.18과 관련된 여러 고장, 음. 양림동, 네. 또 이제 광주는 먹거리가 많으니까 이런 데 가는데 이제 복합 쇼핑몰 같은 것이 없었는데 전임 시장들이 몇 번 하려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제가 이제 시장이 되면서 네. 복합 쇼핑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현대백화점이 현대백화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현대 광주라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네. 지금 행정 절차가 다 진행되고 내년에 착공해서 27년이면 문을 열 건데요. 네. 여기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보다 1.4배가 큽니다. 그래요? 약 1조 2천억을 투입해서 어마어마한데 멋스럽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도대체 그 대가 장사가 될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네. 이 현대백화점은 광주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들겠다. 국내외 인사들이. 그래서 가장 멋지고 가장 규모 있게 지겠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나 정부에서는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 교통이 어려워지는데 그 인프라 교통을 문제를 잘 마련해 보겠다는 그거를, 것이 예. 제가 그걸 고민하고 있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게 국토부에 요구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약하신 사안을 네. 실제로 이제 실천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이제 평가도 좋을 것 같고요. 와, 근데 이거 맞나요? 이렇게 멋지게 짓는 건가요? 저 한번 사진 한번. 예, 저거 지금 설계 와. 과정이 있는데 저렇게 지금 건물이 예. 저거 지하까지 하면 아파트 높이 15층짜리거든요. 아파트 높이 15층. 예. 가로 200m, 세로 120m짜리고 돈으로 따지면 1조 2천억이고 면적으로 따지면 8만 2천 네. 제곱미터. 그러니까 예. 더현대 서울이라고 여의도에 있는 것보다 1.4배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더현대 여기 있는 여의도에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보다 더 크다. 그래서 제가 저걸 그 대표가 예. 더현대 백화점 대표가 어. 광주를 직접 와서 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가 질문을 합니다. 네. 아니 요즘 금융도 어렵고 그런데 저거 지어집니까? 그래서 시장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행정 절차, 인허가 절차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영업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야, 이게 진짜 2027년 완공이요? 예. 착공입니까? 완공입니까? 내년이 2027년. 착공이고 예. 완공은 27년에 완공입니다. 지금 뭐 한 3년 정도 남은 건데. 야, 이렇게 되면 광주의 랜드마크 뭐 이걸 넘어서 저 호남의 건물 랜드마크 될것 위에는 같아요. 한옥을 그 따는 그리고 위에 기와는 지금 네. 보이지 않지만은 위에 기와는 태양광 그 기와장으로 예. 전체를 입히고 제일 위에는 한옥풍입니다. 야, 멋집니다. 예. 디자인. 저 디자인을 어. 스위스의 예. 저 건축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대가 크고요. 와, 이게 강기정 시장이 공약을 했던 그 공약이 실현됐는데, 이렇게 멋지게 또 실현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예. 앞으로 이게 이제 랜드마크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되고 이게 여기만 오는 게 아니라 예. 광주에 또 유서 깊은 곳이나 아니면은 먹거리 또 드시러 맛집 찾아다니고 또 MZ 세대들이 와가지고 그럼요.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그러면 더 광주가 더 많은 사람이 찾는 저- 선순환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건물에 네. 100m 옆에가 기아 타이거스 야구장이 있습니다. 아. 요즘 기아 타이거스 야구만 있다면 일위. 꽉꽉 찹니다. 그 사람들이 야구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막 2박 3일로 와요. 그 원정 많이 가시더라고요. 원정 많이 와요. 그러면 야구 보고 복합 쇼핑을 들렸다가 예. 저기서 직선거리로 1km 안짝에 예. 아시아 문화전당이라고 어마어마한 문화 인프라가 있습니다. 여기 너무 광주가 재밌는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와, 다이내믹한 MZ 세대한테도 사랑받는 그런 도시. 그런 멋진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광주에 지금 청년들이 다 떠나잖아요. 재미가 없고 막 예. 그랬던 청년들이 이제 오도록 만들어야 되죠. 오도록. 이제는 이 광주가 이제 청년이 빠져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네. 찾는 도시,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네. 도시가 될 거다. 네. 뭐 이런 청사진.
제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런 상황은 뭐 각 지역의 지자체가 거의 더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광주는 이렇게 새로운 건물, 복합 쇼핑몰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된다. 이거는 강기정 시장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큰 또 업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건 오래된 역대 시장들도 해보고 싶었던 정책인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운도 좋고 아, 운도 좋고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저것은 너무 50대 60대한테 저 이야기를 하면 복합 쇼핑몰 이야기하면요. 네. 아니 우리 동네 백화점도 있는데 뭐하러 또 만들어? 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하. 모르니까. 예. 근데 20, 30, 40대들한테 저 이야기를 하면요.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 좋다. 박수를 칩니다. 맞아요. 특히 뭐죠 아이 키우신 분들도 예. 공감하시겠지만은 아이랑 갈 때가 네. 사실 쇼핑몰, 뭐 백화점 이런 데도 많이 가게 되는데 저기 딱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저 들어요. 광주가 네. 저런 거 없으니까 더현대 서울로 오든지 음. 대전으로 오든지 아, 막 이런 데로 가요. 그래서 애들하고 저기 공간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즐기고 놀 수 있는. 네. 그래 저거 이름을 제가 관광 여가의 거점이다. 어. 이렇게 단순히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네, 아니라 쇼핑몰이 아니라 쇼핑몰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좀 기대가 큽니다.